안녕하세요. 네이버 직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어저께 제가 궁금해 하실 만한 거를 준비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저 이제 구독자분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많이 너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문항을 한번 만들어 봤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옆에 있는 것처럼 할부를 염두에 두신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말에도 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부터 해서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이 좀 몇 년이 좀 지나야지, 몇 살이 넘어야지 좀 저렴해질까,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구입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 등등 해서 한 12가지 문항으로 해갖고 어저께 안내해드리다가 좀 부족했던 점,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직인 이민용 팀장이고요.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 개인 사이트 딜러 전산이랑 똑같은 차량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매물과 금액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번 차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할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할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부를 염두에 두신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점, 할부 이자율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딜러가 할부 이자율이 몇 프로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개개인분의 성격이 다 다르신 것처럼 개개인분의 신용도도 다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다 사정도 다르시고 다니시는 회사와 급여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자율도 구매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차를 사고 싶으신 욕심 때문에 할부를 조회했던 이력은 안 남는다고 뭐 딜러들이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다 남습니다. 어찌됐든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남긴 남을 거예요, 그 이력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의 영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다 조회는 2군데 이상 하시는 거는 조금 금물이에요. 딜러들은 무조건 나오게 하려고 여기도 조회해보고 저기도 조회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다 조회는 항상 하지 말아달라, 딱 한 군데만 조회해달라 강조를 하셔서 할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할부 이자율은 저렴한 데는 뭐 신한마이카, 써니마이카 이런 거, 뭐 무슨 다이렉트, 무슨 카드 다이렉트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5%, 4%, 5%대부터 시작하는 신용에 따라서 할부사 업체별로 그 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몇 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 신용에 따라서 뭐 4%, 5%, 6%, 뭐 심지어는 20%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법을 쓰신다든가 뭐 그런 쪽은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율이 높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갚으실 능력, 뭐 자신감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막상 닥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시고, 차는 샀는데 뭐 팔 수도 없어요. 그때 되면은 이율도 너무 높고 좀 비싸게 사셨으면은, 지금 현재 매매가가 남은 할부금을 이제 내가 돈을 더 내고서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할부를 염두에 두신 분들께서는 이런 할부 이율과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까지, 몇 개월까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36개월이 이제 가장 기본 할부 계열수라고 할 수가 있고, 원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24개월이 되실 수도 있고 48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평균적인 3년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원하시면은 조금 이율은 조금 높아집니다. 뭐 0. 몇 프로
내지는 뭐 1% 이상이라도 조금 계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할부 계열수는 할부 이자율은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 할부도 됩니다. 전액 할부도 예, 전액 할부도 이제 보통은 되는데, 신용이 진짜 안 나오셔서 막 모든 분들이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신용이 혹시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전액 할부가 안 되시고, 뭐 나이가 어리시거나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겨우겨우 나와도 뭐 200만원 내지는 300만원 정도만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값은 뭐 5, 600인데 할부 한도는 뭐 200, 3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실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은 당신은 자동차 사는데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신용 관계없이 누구나 중고차 전액 할부, 이런 거는 이제 전화받기용,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뭐 대부업이라도 어거지로 이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전화받기용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 나오겠죠. 모든 딜러가 다 하겠죠. 그런 방법을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대부업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롭고 그럴 수가 있는, 위험한 만큼 이자율도 세고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블로그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만, 제가 페이지 수가 블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중고차 저신용, 중고차 할부,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쓴 게 아니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뭐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쯤 있어도 전화가 왔다는 거는 과다 조회를 하셨다는 것 같거든요. 진짜 차를 필요해서. 근데 차가 없으면 그렇게, 제 생각은요, 물론 이제 다 개개의 그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나오시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명의를 갚으실 능력 나 있다, 신용은 안 좋아도 나 갚을 능력 있어, 나 돈 수익도 있어, 근데 왜 안 나와?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진짜 그래도 못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갚으실 능력이 있으셔도 신용이 안 좋으시면.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뭐랄까 명의자를 바꾸셔야 돼요. 신용이 나오실 만한 분으로.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 신용을 빌려주실 만한 분이 좀 계실진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그렇게 뭐 가족분이시라든지 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보험을, 그 명의도 그 할부 하시는 분의 명의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 따로 명의자 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돈을 빌려주는 할부사가 그렇게 뭐 막말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의 따로 할부 따로는 할 수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개인 대출이라면 모를까. 아무튼 뭐 악용해서 뭐 어떻게든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다 이제 5,500만 뭐 6천만의 그 인구의 그 모든 분들이 다 개개의 사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좀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하시고 한 5년 안에 이제 신용관리를 잘 하시면, 5년이 너무 길긴 하죠. 근데 그래도 좀 재고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면 명의를 바꾸시던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안 갔다 오시는 분은 할부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확률이 매우 낮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시면은, 왜냐면 갑자기 군대를 가시면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할부사에서 나 이 사람한테 불안해서 돈 못 빌려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뭐 공증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차용증을 쓰거나 그렇게 했을 때, 공증을 써갖고 차용증을 써갖고 돈을,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납부를 할 거야, 그렇게 판결문과 똑같은 그런 공증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뭐 그런 거라면 모를까. 또
생각이 또 끊어졌는데 주저리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또 끊겨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갖고. 아무튼 뭐 전액 할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개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조회를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와서 차 다 봤는데 뭐 서로 조금은 지치겠죠. 걷기도 하고 차도 보고 서로 이제 뭐 의심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신경을 좀 쓰셔서 좀 지치실 겁니다. 조금은. 차를 본다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서로 이 손님이 살까 안 살까 딜러도 긴장을 하고 차를 만약에 많이 저는 아닌데 그 많이 남기려고 하는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마진 남기지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이 왔으니까 이 기회에 팔아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손님도 싸게 사야 되겠다 뭐 이 딜러 의심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딜러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판단도 하고 서로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하고 오셔야지. 그 다 지쳤는데 뭐 할부 안 나오면 서로 지치고 말짱 허시니까 할부 조회는 꼭 하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할부 가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 통장 급여 내역이 좀 원활히 좀 어느 정도 좀 할부를 갚을 능력이 돼 보인다.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그 업체나 그 사람 입장으로서 딱 이게 수치를 봤을 때 통장 내역을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개월치를 최근 거를 딱 이렇게 보면은 보통 3개월치를 보거든요.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시는 분 딱 봐도 내가 만약에 제3자였을 때 내 통장 내용을 쭈르륵 확인했을 때 좀 이제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통신사 연체 이력이 있으시면 거의 안 돼요. 왜냐면 통신사 핸드폰은 누구나 있고 거의 요즘 세상에, 그리고 핸드폰이 그 연체가 있다는 거는 뭔가 그 자그마 그 할부사 입장으로서 그 자그마한 돈을 연체할 정도면은 내 것도 무조건 연체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연체만큼은 꼭 하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그런 연체 이력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용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이력이 없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4대 보험되는 직장 3개월 이상 꾸준히 안정적으로 다니셨다면은 또 그래도 거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이 어리시고 군대 어리신 분들, 이제 뭐랄까 부사관이라든지 뭐 장교라든지 군 지금 현재 복무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단기라도 장기면 더 좋고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기 때문에 딜러들이 그런 사람들 오면은 아 걸렸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딜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4대 보험 되는 직장 다니시거나 거의 그 정도. 그러면 나 4대 보험 되는 직장은 아닌데 그럼 안 나와. 급여를 잘 보셔서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괜찮으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개인 나는 돈도 괜찮게 벌어 300 이상 돼. 근데 통장으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아. 그리고 4대 보험은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어필을 하셔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할부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부 시 필요한 서류는 과거에는 인감도장, 인감두통, 등본두통, 그 다음에 면허증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서류가 필요 없이 그냥 신분증, 면허증만 있으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용만 좀 나쁘지 않으시면은 간소화가 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인감두통, 등본두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셔서 떼셔도 늦진 않은데 그 인감두통, 등본두통이 꼭 필요한데 6시가 넘었다. 그러면은 뭐 무인발급기 거기 가셔도 되긴 하는데
사람이 9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부천역 뭐 2층 뭐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뭐 어디 뭐 안산시청이었나? 예전에는 그런 데서는 이제 발급을 해줬어요. 9시까지. 근데 요즘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회를 하시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딜러랑 어차피 가까운 동사무소 같이서 떼시면은 금방 떼시니까. 그러니까 미리 조회를 하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오시면은 조금 이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할부가 가능한 나이는 보통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 뭐, 난 여잔데요? 그러면은, 군대 안 갔다 오셨으면은, 그런 거는, 군필 그런 거는 다, 군필로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고, 4대 보험된 직장 다니시고, 급여가 좀 어느 정도, 그리고 통장, 3개월치 내역이 좀 어느 정도 다른 사람, 돈 빌려줄 사람이 봤을 때, 그 담당자가 봤을 때 좀 안정적인지 그런 부분을 보니까 거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부사도 많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의 신용 그런 그 내용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든 거를 이제 아시려면은 할부사마다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할부는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좋으신 분들의 기준은 한 4등급까지 1등급, 3등급, 4등급까지 4등급이면 조금 이제 간당간당하긴 할 것 같은데 1, 2,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에서 중고차 할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농협도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은행을 쓰시면 우대금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현재 그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신한은행의 신한마이카나 써니마이카가 같은 거거든요. 제일 금리가 싸고 돈 이렇게 시간 걸리는 것도 조건도 막 서류가 엄청나게 까다롭게 막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그래도 확실히 할 거는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잘 되는 것 같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돈 받거나 무슨 조건이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제 경험상 그쪽으로 좀 많이 하시고 거래하는데도 좀 원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오셔서 중고차 캐피탈 할부가 뭐 금리가 엄청 폭리냐, 뭐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 12년 정도 2013년 정도 그때는 그랬는데 2013년 정도 되면서부터 좀 금리가 많이 좀 옛날보다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연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랑 원금이랑 포함된 원금이랑 이자랑 포함 더해져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혹시라도 한 10%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와우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이제 월 스케줄표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부를 무조건 3년을 하셨으면 3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다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자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도 상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유 어쩔 수 없이 좀 중도 좀 비싸게 했다. 이자를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은행권보다는 좀 비싸게 했어. 근데 나는 돈이 모이는 게 좀 있고 차를 사갖고 할부를 내더라도 돈을 모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한 번에 갚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상환 이율은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1년 지났을 때 뭐 몇 프로, 그리고 2년 지났을 때 조금 떨어집니다. 뭐 1% 정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해에 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할부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4%, 3%, 2%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3%, 2%, 1%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언제가 뭐 내일 갚아도 2%인 데가 있으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할부사마다 할부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 하실 계획도 어느 정도 세우고
할부를 하셔도 좋겠다. 이자 다 내면 아깝잖아요. 남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빨리 내면은 이율, 그 중도상환 이율도 싸니까. 왜냐면은 나 돈 빌려줬는데 금방 갚았어? 땡큐. 이렇게 불안했는데 잘 됐다. 이 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은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치면, 그냥 믿고, 그냥 말만 믿고 준 사람이라고 치면은 돈 갚는다는데 조금 나 그래도 빨리 갚으니까 그래도 이자 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개념이니까 중도상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카드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카드로 구입하시면은 수수료가 발생해요. 카드로 구입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많이 만류를 하는데 부가세가 거의 10% 정도 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다기보단 거의 대부분 10% 정도, 8%에서 10% 정도 받지 않을까. 7%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8%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돈,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실 때 20만원을 내면은 그 20만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20만원이면은 옷을 사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넣어도 20만원이면은 부산을 왕복해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왕복할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고, 2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치킨 15,000원짜리를 먹어도 많이 먹겠죠. 몇 마리 먹겠죠. 거의 한 달 내내 자주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내는 아니더라도 피자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생돈 날아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구입하시는 건 웬만해서는 좀 만류를 하는 편입니다. 카드사에 그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카드기 긁는 그런 그런 게 있나봐요. 네, 아무튼 카드를 구입하시는 건 될 수 있으면은 좀 재고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문항으로, 네, 주말에도 출고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말에도 할부 가능하시고, 할부 조회도 가능하시고, 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미리 보험 가입하셔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하면은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바 다시고, 이렇게 앞에 남바가 대부분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남바를 다시고, 그 다음에 이 차 내가 사기로 했고 보험 가입했으니까 출고해라, 서류 다 준비됐고 차주한테 돈 입금 다 됐고 하니까 나가도 된다,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등록은 월요일날 되나 그 주말에도 출고는 원활하게 된다. 근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일날 조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회를 미리 하고 평일날 미리 하고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할부 때문에 주말에 출고를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할부가 주말에는 조회가 안 돼서 평일을 대봐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만 걸고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주고 계약서 쓰고 그랬으니까 불안하시죠. 차 못 받을까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할부 조회는 필히 평일날 꼭 하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 보험 1년치를 미리 가입하고 가는 게 좋긴 한데, 차도 안 골랐는데 내가 보고 간 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그 차의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일날 오시건 주말에 오시건 보통 거의 99%의 손님분들께서 일주일짜리 출고원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그 일주일짜리는 얼마 좀, 하루짜리는 없나요? 하루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원데이 보험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 거의 그거는 안 받아요. 그 차를 구입하실 때 그것도 이제 증빙해갖고 서류를 줘야지 차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짜리 정도는 들어야지
차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 하루짜리 보험 들었는데 하루짜리 이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왜냐면 내일 보험이 빠지면은 그 차가 보험이 빠진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원활한 출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짜리 드시고 그 안에 보험을 해약을 하시면은 또 보험이 또 안 들어져 있는 차가 되는 거니까 꼭 그 보험 이중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일주일짜리가 가입이 된 상태에서 1년짜리를 중복을 해갖고 그 일주일짜리를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자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환급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보험을 일단 일주일짜리를 드시고 해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짜리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를 해약하고 남은 일자만큼은 다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타신 일자만큼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결과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험 해약에 대해서 딜러들이 도와주는 딜러가 많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면은 웬만해서는 귀찮아지 않아 할 만한 딜러라면은 도와줄 겁니다. 그거는 뭐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보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짜리 출고 보험을 드는 게 빠르기도 빠르니까 그거는 거의 뭐 5분 10분이면 가입을 합니다. 근데 1년짜리를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뭐 문항 체크하고 그런 거를 빠뜨릴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신중하게 보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영수증이 들어와야지 출고가 되는데 그것도 오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거의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딜러도 기다리고 손님도 기다리기 때문에 거의 빨리빨리 하는 일주일짜리 보험을 가입하시고 출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1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실 때 총 얼마 들어가는지 보험료 빼고 뭐 3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실 때 총 얼마 들어가는지, 500만원짜리 차를 700만원짜리 차를 1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실 때 총 얼마 들어가는지 뭐 100% 100점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이전비가 8% 들어가니까 8만원 보통은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10만원 잡고 싶은데 좀 의의제기를 하시면 8%인데 왜? 100만원 샀는데 왜?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8%가 아니고 나라에서 지정한 과표에서 8%긴 해요. 근데 보통은 그 과표에 맞으니까, 그 차량 구매하시는 그 금액들이 과표에는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차를 눈탱이 맞아서 비싸게 사셔서 8%를 내셨으면은 그거는 딜러가 이전비가 남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과표보다는 높게 팔았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과표가 또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템포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서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8%로 가볼게요. 그리고 매도비는 27만원부터 한 4만원 그 사이에요. 33만 5천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원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원 더하기 8%니까 100만원 8%니까 8만원 더하기 매도비 30만원 더하기 예를 들어서 딜러 수수료 30만원, 그럼 1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168만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300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그 38에 24니까 24만원 더하기 매도비 30만원 더하기 그리고 딜러 수수료 30만원 딱 이렇게 했을 때 384만원 3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이론적으로는 384만원이다. 다시 한번 300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24만원, 그러니까 38에 24니까 24만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가 24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매도비 30만원, 딜러 30만원, 총 60만원, 그러니까 38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 500 하나 둘 셋 넷 500만원 더하기 58에 40이니까 40만원 더하기 매도비랑 수수료가
30, 30 더하기 하면은 60이니까 60. 그러면 500만원짜리 차를 사시면 딱 100만원 더 들어갑니다. 600만원 이렇게 되시고, 7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더하기 8, 7에 56, 7, 8에 56이니까 맞죠? 7, 8에 56이니까 56만원 더하기 여기 또 60만원 더해야죠. 매도비랑 그 다음에 수수료랑 60. 그러면은 7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816만원 들어가겠습니다. 뭐 나는 복지카드가 있어서 이전비 등록세 취득세 뭐 안 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56만원을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700만원 더하기 700만원 빼기 매도비만 들어가니까 30에 딜러 수수료 30, 그래서 60만원. 이거는 딱 760 들어가시겠죠? 그쵸? 네. 딱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 급수에 따라서 공채만 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딜러 수수료 안 받는 데에서 나는 옛날에 샀는데 그건 차값에서 남았으니까 딜러가 그 수수료 안 받겠다, 안 살 것 같으니까 좀 싸게 해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차값에서 아예 안 남기는 딜러는 수수료만 받겠죠. 근데 이제 뭐 얘기하면 깁니다만, 뭐 차값에서 뭐 50만원이든 뭐 100만원이든 이렇게 남기고서 난 남기는 거 없는데 그냥 드릴게요. 근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안 팔면 안 팔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상관없어요. 뭐 차를 판매하시고 사오실 때 이런 거는 좀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남지 않은 장사는 없다. 어디든 분명히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둘 중에 둘 다 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는 딜러는 거의 뭐 1% 미만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구매를 하시면 또 쉽죠. 1000,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1000이면은 딱 80 들어가죠. 등록세 취득세 공채가 더하기 매도비랑 딜러 수수료도 60 들어가니까 1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1140만원 들어갑니다. 뭐 2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시면은 2280 이렇게 2배가 되겠죠. 딱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잠깐만, 그건 아니지. 2000 더하기 2000에 그러니까 160만원, 2000에 8%면 160만원 맞죠? 더하기 매도비 30에 딜러 2000만원 정도면은 거의 수수료를 한 4, 5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70만 더 해볼까요? 70 이렇게 하면은 200 원래는 10만원 더 싸서 2220이었는데 수수료 10만원 더 받는다고 하면은 223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주소는 이전할 때 이제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데 아무 주소지나 할 수 없어요. 등본상에 그 전입신고된 등본상 주소지로 하셔야 됩니다. 뭐 모르시는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뭐 도로명 주소로 아시면 더 좋고, 이전 주소, 이전하실 주소지는 꼭 등본상 주소지로 하셔야 됩니다. 이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지. 그러니까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그 구매하시는 분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시게 되셔갖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셔야 돼갖고 나는 전입신고도 안 했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소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본상 주소지로 하셔야 된다, 이전된 주소는. 그래서 미리 알아갖고 오셔야 원활한 좀 빠른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운전을 하는 의도,
시운전을 하는 의도는 아무래도 차 상태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 차를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운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실 텐데, 그 차주에 따라서 시운전을 허용하는 범위를 단지 내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바깥으로 나가면은 경찰이 잡으면은 과태료 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실 텐데 나가는 딜러가 있고 안 나가는 딜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런 거냐? 일단 법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항상 경찰이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또 남발을 맨날 찍어보는 게 아니고, 그 매매단지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거는 상품차만 있는 게 아니라 딜러차도 있고 손님차도 있고 뭐 다른 용도 업무차도 있고 하니까 일일이 다 찍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그냥 다 무시하고, 그리고 또 못 나가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진짜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좀 불안하고 답답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시운전 나가서 하고 싶은데 왜 못 나가게 해? 왜?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리고 단지 시설에 따라서 뭐 상품차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두리 있게 나갈 수는 있어요. 거의 뭐 이제 하루짜리 보험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귀찮아서 딜러가 하는 경우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시운전을 하는 의도를 알려드리자면은 그 차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단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동만 걸어봐도 차가 이상해. 그러면은 그 차는 이상한 차입니다. 네. 고치지 않는 이상. 고치면 되긴 해요. 근데 고쳐야 되는 비용이 많이 나오느냐 조금 나오느냐, 시일이 오래 걸릴 거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차가 조금 이상해도 고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아예 괜찮은 차가 낫잖아요. 다 매입한 사람이 다 고쳐놓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할 때 좀 세게 가다가 사람 없을 때, 갑자기 사고 나지 않으시게 좀 빨리 최대한 가속을 해봤다가, 예를 들어서 최대한 갔다가 싹 서보고, 최대한 갔다가 싹 서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차가 시작했다 그러면은 갔다가 이렇게 서보고, 그랬을 때 브레이크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런 거 테스트랑, 뭐 많이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밀린다 그러면 바깥에서도 밀리겠죠.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밀린다든지 타이어 마모도 때문에 차가 싹 쓸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쾅 꺾지 마시고 부드럽게 끝까지 가셔서 꺾었을 때 드르륵 거리면은 등속 조인트가 나간 거다. 그리고 핸들을 좌우 돌렸을 때 뭐 안에서 툭툭 치는 게 뭔가 헐겁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 오무기어가 나가는 건데, 그건 또 비용이 25만원 30만원 넘게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큰 거고,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 하는 거는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뭐 잡소리가, 앞에서 잡소리가 나는지 뭐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멀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위험하게, 또 나라에 등록되지도 않은데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특별히 솔직히는 나갈 필요는 없다. 근데 확실히 뭐 공간이 좀 협소하고 그러더라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빨리 갔다가 조금 이제 너무 밟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밀린다든지 뭐 어디가 이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그냥 그 정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트 어디 나오는지, 뭐 어디가 뭐 그런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꼼꼼히 외관도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시운전할 때 보험 가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뭐랄까, 어플리케이션에 원데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루짜리 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드시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플 까져갖고 이게 가입하는 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막상 해보시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30분 넘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시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종을 이제 들쭉날쭉, 예를 들어서 오늘 상담해 주신 분께 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투스카니를 수동을 보셨다가 전혀 다른 차종인 뉴스포티지로 가셨다가 뭐 이렇게 가시는 거는 조금 이제 조금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제 차를 2차 저차 이제 다 이제 보시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용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멀리 갈 때가 있을 수 있고 주로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소렌토 좀 넓은 차를 가족들이 좀 가끔 타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거의 안 타고 거의 출퇴근만 합니다. 이럴 바에는 더 작은 차 그냥 타고 여행 다닐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차피 짐 많이 싣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작은 차 준준형으로 탈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크긴 커요. 혼자 타기에는. 이런 용도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조금 작은 차, 만약에 작은 차를 샀으면 후회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은 용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다목적으로 사실 수 있는 차가 또 연비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감가율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비싼 차 또 이제 사시면은 혼자 타고 다니시기에는 좀 불필요해요. 누구한테 솔직히 보여주고 막 예를 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차, 막말로 쪽팔리지 않은 차, 그런 차도 그냥 가끔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은 차 끌면은 뭐 빵빵 될까봐 그게 잠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성비랑 뭐 용도랑 이것저것 잘 따져서 차종 선정은 뭐 그 SUV면 SUV, 중형이면 중형, 준중형이면 준중형 이런 차종 그런 선택을 그 차종 선택을 하나 정도로는 좀 압축을 하셔야지 좀 고르시기가 편하고,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단지 오시면 못 고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못 고르거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고를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갖고 와주시면은 좀 시간 서로 지치지 않은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1순위에요. 차종을 고르는 선정 기준은 용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성비겠죠. 용도와 가성비가 되겠습니다. 용도, 가성비. 그리고 여기서 글자 2개 지우고 하나만 넣고 차를 고르는 선정 기준. 요게 용도 가성비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차를 고르는 선정 기준은 예를 들어서 유리 깨짐이라든가, 이건 좀 조그맣게 해야 되겠네. 볼 게 많습니다. 유리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잘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딜러도 차 매입할 때 유리가 깨졌는지 잘 안 깨졌는지, 뭐 어디가 돌이 텄는지 뭐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딜러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빼먹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깨짐, 문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라이트 안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밤에 안 들어오면 뒷차가 나를 못 보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깜깜한 밤에 앞에 라이트가 2개가 다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이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엔진오일 없으면은 엔진이 달라붙고 움직이지 못하고 퍼지고 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중요하고요. 오일
시동 시 이상 유무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진 부조, 뭐 세로라든지 엔진이 떨린다든지 뭐 이런 거, 아무튼 불안하신 거, 그런 거 딱 타셨을 때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아요.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딜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건 다 뻥이에요. 이상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괜찮은 차를 한 대 더 보셔야 됩니다. 한 대 내지는 두 대라도.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보여드렸던 차는 그럴 만한 차는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의 한두 대 내에서 거래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비율로 거의 한 대만 보시고서 구매를 완료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시 이상해도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정비소도 가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무기어, 웜기어라고도 하고 오무기어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이제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창문이 내려가는지, 실내등이 켜지는지, 썬루프가 열리고 닫히는지, 뭐 있는 차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 되는지, 뭐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라디오가 잘 나오는지 갖고 가서 아시면은 딜러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보셔서 딴 차 보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주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러가 마진을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건 밑에다가 안 적고, 첫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온 차는 이제 시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비슷한 차종의 다른 차를 돌려서 판매를 하면은 그 차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요건 비싸요 라고 하면은 알 길이 없으니까, 요거는 조차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차는 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 13년식에 똑같이 5만 킬로다. 근데 보고 가신 차는 조금 비싼 차를 보고 가셨는데, 뭐 돌리는 차는 똑같은 조건에 좀 싸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딜러, 보여드리는 딜러가 괜찮다, 이거 차 괜찮다, 이거 인기가 되게 많은 차다, 모르셨냐고, 뭐 이렇게 돌려서 좀 비싸게 200만원 300만원 남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남길 수도 있고, 500빵 1000빵이라고 하죠. 500만원 남기고 1000만원 남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설정 조작, 환경설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720인데 100만원 업해서 820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800, 뭐 50만원 올려서 770,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 올려서 720짜리를 200만원 올려서 920 이렇게 환경설정을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산을 안 보여주는 딜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산 다른 데는 다 보여주는데 왜 안 보여주세요? 전산 뭐 다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변명하겠는데 딜러 말이 다 법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을 안 보여줍니다. 요 차는 앞에만 사고 여기만 사고 난 거고, 뒤에 사고 그냥 이제 범버만 갈았으니까 안쪽은 괜찮아요. 아니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차 그냥 앞쪽이랑 뒤쪽 그냥 사고 좀 있는 건데 차는 뭐 괜찮습니다. 거의 무사고급이에요. 말이 이렇게 애매하게 무사고급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우스 먹었고 X 표시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능 꼭 보시고 사인한 거 꼭 복사해서 꼭 계약서랑 성능은 꼭 챙기십시오. 구매하실 때 계약서랑 성능은 꼭 챙기십시오. 나중에 법적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처는 그 계약서랑 성능이랑 모든 녹취 자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법적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얘기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내용을 취합해서 그 딜러가 산 그 지역의 구청 민원실, 그리고 소비자원, 경찰서,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뭐 등등 해서 민사 뭐 법적으로 다 포함해갖고 신고할 수 있는 모든 신고를 6갈래 5갈래로 해갖고 매스컴이라든지 뭐 신고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증빙이 없으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성능, 뭐 녹취 그런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다 법적으로 다 딜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도 뭘 보고서 내가 해줘. 법적 근거 있어야지 나도 쟤 해주지. 너 당한 거는 알겠는데 당한 거 같아. 그래 너 당한 거 같은데 뭘 알아야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야지 할 수 있지. 안 그래? 없는데 그러면 안 돼. 넌 당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계약서, 적어도 계약서랑 성능, 특히 원본으로, 원본이 색깔이 거의 노란색이거나 조금 색깔이 다르거나 흰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면만 있으면은 거의 그거는 복사한 거거든요. 뒷면까지 거의 있습니다. 요즘 성능지는. 그러니까 앞면이랑 뒷면이 뒷면에는 어디가 보증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뭐 약관도 조금 나와 있고, 또 거기도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면만 보시는 거는 그거는 그 복사다, 복사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성능지 원본을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는 솔직히 복사한 것만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이 중요하니까 계약서, 성능 원본, 이렇게 계약서도 복사한 거 말고, 복사한 거는 법적 근거로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도 앞면 뒷면 붙어서 먹지로 이렇게 벗겨지게 돼 있으니까 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고 많은 차를 그냥 괜찮다고 눈 가리고 아웅해서 파는 그런 마진 남기는 방법도 심심치 않게 아주 쉽게 횡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이런 쪽에서는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침수차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안전띠 있죠. 여기 안전띠를 끝까지 빼보면은 곰팡이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자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의자,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 밑에 쇠로 되어 있는 그 재질의 그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빨갛게 부식이 일어났다. 그거는 바닥이 잠긴 침수차 내지는 다 잠긴 침수차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를 문을 열었을 때 방음하는 것처럼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 물이 비 오는 날 물 유입도 방지하고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그 방음, 거기를 손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하면은 손톱을 이쪽 넣고 이쪽 넣어서 세게 당기는 거예요. 약간 지렛대 원리로 꺾어서 당기면은 나옵니다. 거기를 밑을 뜯어서 거기가 물이 밑으로 이렇게 중력 때문에 밑으로 가죠. 그러면은 밑에를 뜯었을 때 거기 사이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게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흙먼지 같은 게 흙탕물이 거기 안에 유입이 돼갖고 좀 마른 흔적이 있는지 잘 보면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트라고 하죠. 바닥 매트를 들었을 때 거기가 좀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 그게 되게 뜯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거라서 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트도 들어보고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살짝 뜯어지지 않게 좀 벌려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트렁크를 여시면은 스피어 타이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또 열어보셔갖고 거기가 깨끗한지, 거기가 또 이제 빗물이 가끔 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침수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트렁크만 보고는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여기도 맞은데 침수차가 아니라고? 그건 침수차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에 습기가 이유 없이 깨지도 않았는데 습기가 차 있다든지, 그리고 전자계통이 또 약간 뭔가 밝아야 되는데 뭔가 되게 연해. 그리고 미세하게 막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 그리고 라디오도 그렇고 계기판도 뭔가 나갔어. 뭐가 불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그 차는 사시면 안 돼요. 예, 정상적인 차 구매하셔야 되고, 엔진도 좀 이제 부조가 좀 덜어 있을 수가 있고, 엔진에 물 들어가면은 그냥 엔진은 그냥 먹통이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차 오래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또 엔진룸 열었을 때 그 여러가지 쇠로 된 부분이 좀 빨갛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그거는 침수세가 아니더라도 강원도에 눈 많이 올 때 염화칼슘 엄청 뿌려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 차는 구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위 매물을 하는 그 팀들이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팀으로 운영하거나 뭐 서로 상부상조하였고 결합되어 있는 그 융합체 다 따로따로긴 합니다만 거의 팀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이제 거의 하기 때문에 거의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위 매물 방문 시 이제 전화한 사람이랑 만난 사람이랑 달라 이게 좀 느껴지면은 거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거의 전화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핸드폰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은 전화를 딱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딜러 옆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제지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데랑 통화를, 손님이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핸드폰을 뺏거나, 그건 허위예요. 거의 눈탱이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보시죠. 원래 통화했던 그 전화로 전화하면은 안 받던가 딴 사람이 전화하던가, 왜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핸드폰 두고 왔어요. 그 사람은 거의 허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기 있는 대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당황을 하면은 그건 허위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손님을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양해를 구해줘. 제가 바빠서요. 제가 다른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한 5대5 정도, 50%의 확률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 거의 98% 이상 거의 허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가십시오. 막 끌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당했다라고 느껴지면은 빨리 바깥으로 나가셔서 금방에 택시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사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 당하셨는데 인사를 하셔야 될까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인사를 안 받아주고 계속 못 가게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상대방이 좀 동의를 해야지 가려고 하는 습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물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과감하게 좀 당했다, 나 오늘 못 사겠다,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그냥 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12가지 정도, 뭐 할부, 카드, 뭐 주말에 출고, 뭐 보험, 뭐 1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시운전을 왜 하는지, 뭐 보험 가입은 어떻게 뭐 하루짜리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전할 때 주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문해서 차량을 고르는 기준, 딜러들이 마진을 대체적으로 남기는 방법, 그 다음에 침수차 구별법, 그 다음에 허위매물 방문 시 예를 들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전화한 사람이 이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게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를 판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 봐주셨던 그분 또 보실 거죠? 보시고 계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모든 편을 다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말고도 또 도움이 되실 만한 게 또 뭐가 있을지, 최대한 제가 도움이 되실 만한 거는 또 제가 다른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 1시간 내내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따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기랑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 올릴 때 그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그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이 뜨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너무너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이제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1시간이 훌떡 갔습니다. 이거 올리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네. 간단하게만 홍보할게요.